네, 안녕하세요. 택배박사 윤성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요, 운반용 하역기계 작업 안전하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3편까지는 워낙 이제 중요한, 물론 지금부터도 다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도 진짜로 1, 2, 3편에서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글도 올리고 뭐 사진 자료들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이동하시면서 그냥 이어폰 끼고서 들으시라고, 오늘부터는 글이나 그림은 될 수 있으면 넣지 않는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4부에서는요, 4편에서는 운반용 하역기계 작업 안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하역 운반 안전 작업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지게차, 우리가 그래도 택배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지게차인데, 지게차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게차, 구내 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게차, 구내 운반차, 화물자동차,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제10절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게차의 특성은 이제 지게차는 차체의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 이렇게 물건을 들을 때 쓰는 포크를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 및 포크의 승간 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 작업을 하는 운반기계이다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주요 지게차 작업 시 위험성, 화물이 떨어진다, 끼임 및 부딪힘, 그리고 차량이 넘어질 수 있다. 이제 화물 떨어짐의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미숙한 운전 조작, 그리고 급출발, 급정지, 그리고 이제 끼임 및 부딪힘에서는 이제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시야의 악조건, 후륜 주행에 따른 하부의 선의 반경, 그리고 차량 넘어짐은 요철 바닥면의 미정비, 아니면 화물의 과적재, 혹은 급선의 부분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게차 방호 조치는 뭐 전조등 및 후미등, 이제 앞에 있는 전조등, 라이트, 그리고 뒤에 있는 뭐 깜빡이라든지 후미에서 비치는 또 후방 등이 이제 방호 조치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서 이제 헤드가드라고 그러죠. 이제 머리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헤드가드, 그리고 백레스트, 그리고 이제 팔레트, 그리고 좌석 안전띠에 설치 및 착용이 다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라도 물론 뭐 위에서 물건이 낙하돼 가지고 떨어질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창고 실내에서의 뭐 2단 렉 혹은 3단 렉, 고층 렉에서의 상품을 적재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헤드가드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지게차, 화물 자동차 포함되어 있었죠. 화물 자동차의 특성,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 공간에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에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화물 자동차라고 하고, 화물 자동차 관리법의 제3조 화물 자동차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 상하차 작업의 재해는 뭐 워낙 비일비재해요. 사실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거기서 잘못 짚어가지고 낙하하는 경우, 아니면 거기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연업 재해 현황에 따르면 화물 차량 중 일반 화물차 관련 재해자 및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괜찮겠지 하다가 혹은 이제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미끄러져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있죠. 하역 운반 안전 작업, 사전 작업 계획서 작성을 통한 안전 작업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건 사실 택배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큰 부분은 없는데, 한 번쯤은 내용을 좀 읽어 보셨으면 하고요. 역시나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이 지게차가 후진을 할 때, 이런 때 접촉의 반지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후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진 딱 하다가 뒤에 사람이 지나갈 때 확 하고 깔아 뭉기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고 명심하셔야 되고요.
주요 하역 운반기계 운반 안전 수칙은 지게차 운반 안전 수칙에는 운반물의 근처에 왔을 때 속도를 줄이고 운반물 앞에서 일단 정지한다. 적치 장소에서 운반물이 무너짐,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지게차를 운반물 쪽으로 반듯하게 향하고 포크를 끼워 넘는 위치를 확인한다. 이때 포크가 파레트를 문지르거나 마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제 파레트를 포크가 위로 타거나 포크 이렇게 낑겨가지고 눕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상에서 5cm 이상 10cm 이하의 지점까지 살짝 들고 나서 지게차의 쏠림 현상, 앞으로 이 중량짐이 앞에 너무 많으면 지게차가 뒤에가 들려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딱 차에 선적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그때까지는 모르는데 살짝 빼다가 앞으로 지게차가 다 쏠려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화물 적재 상태에서 30cm 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추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조작, 그리고 급선회 등은 진짜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게차는 180도 이제 회전 방향을 갖고 있어서 급선회 가다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급차나 급브레이크 물론 다 조심해야 되는데 급선회로 막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막 달리면서 확 흐릅니다. 그러면 지게차가 붕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차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그냥 차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도는데 지게차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넘어져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역 운반 안전 작업.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쁨으로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관찰해야 하고 적재화물에 가려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는 다음처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유도자, 수신호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유도하고요. 후진으로 진행해야 돼요. 앞에가 안 보일 때는 뒤쪽으로 해서 운전하는 게 맞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수칙. 작업자 승하차 시 발 디딤대를 장착하여 팔과 손목에 발생하는 과도한 힘을 감소시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제거한다. 후진 시에 시야 확보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후진 경고하며 운전한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고 대부분 후진할 때 항상 빵빵빵빵빵빵 누르면서 후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큰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뒤에 꼭 신호수를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로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 핸드폰이나 DMB 시청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이런 버릇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운전하면서 옆에 동승자가 있을 때 앞은 안 쳐다보고 동승자만 보면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 직원분들 중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역 운반 안전 작업에서 구내 운반차 안전 작업 수칙. 차량 통행 후에 무단 주정차 금지해야 되고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 후 위험을 살핀 후 주행해야 되고요. 앞지르기는 뭐 더더욱 안 되겠죠. 구내 운반을 할 때는 과속 난폰 운전은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전표지 지시 준수 등화 조작을 정확히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하역 운반 안전 작업은 이거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여기서 이제 무게 중심을 확인한다, 가까이 선다, 쪼그리고 앉는다, 안정되게 잡는다, 다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허리에 대해서 무리를 안 준다고 하는데 무릎에 대해서 무리를 줄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여러분이 요령껏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사례와 예방대책은요, 제가 이거는 한 3초 정도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게차 후진하다가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진짜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게차 포크 파레트와 CNC에 끼이는 거. 앞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사고를 한번 저희 직원이 한번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파레트를 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인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많은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업장 바닥 및 통로, 바닥 물기, 세정제, 기름, 비산물,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적재물이 상존하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통행 중 넘어짐 재해가 발생 위험이 된다. 작업장에서 미끄러지는 거라든지 어두운 조드 위에서 넘어지는 거, 그리고 통로에 인접된 돌출, 시설물에 부딪히는 거, 이건 워낙 많잖아요. 하다가 그렇게 땅땅 찌면 다리 그냥 바로 멍들거나 그러죠.
작업장 바닥 및 통로에서 재 예방 대책은요, 시설 설비적 예방 대책으로 작업장 바닥은 작업 및 보행 중 미끄러지 않는 재질로 설치해야 되고, 이게 미끄러운 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저반 도크 등과 같은 떨어진 위험 부위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떨어진 경고 표지판을 꼭 부착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적 예방의 대책으로는 바닥에 기름기, 물기, 통해 방해물 등은 작업 후나 발견 즉시 제거해야 되죠. 뭐 마대라든지 기름걸레 아니면 이런 이제 일반 걸레로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이런 거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 이거는 아까 알려드린 부분이니까 역시 앉는다, 가까이서 한다, 안정돼 잡는다, 일어난다, 뭐 앞뒤만 살짝 바뀐 거라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그리고 인력에 의한 안전한 중량물 안전 작업 범위, 가장 안전한 작업 범위, 몸의 중심에 가장 가깝고 허리에도 가장 부담이 없어 팔을 몸체에 붙이고 손목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글쎄요, 과연 이게 중량이라면 이게 들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 내용들, 보통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택배인들은 보통 우리가 맞는 기준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몸에 맞췄던 그동안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드니까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분류장 내 작업에서는 이제 분류장 내에서도 워낙 사고가 많죠. 차량 진출입 시 부주의, 무리한 운행, 차량 접근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부딪힘 위험, 그리고 지게차 전방 시야 미확보로 급회전, 과속 및 무자격자 운행으로 부딪힌 끼임 위험. 이게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 지게차 면허를 꼭 받으셔야 돼요. 뭐 그냥 대충 몰면 되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교육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아마 8만원인가 내는 거고, 가서 1박 2일로 해가지고 교육받는 거는 4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안전 그 지게차 운행 자격증은 꼭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존재된 가연물로 인한 화재 위험, 컨베이어 감김, 끼임, 화물용 승강기 안전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해도 뭐 몇 번을 되새기면서 말해도 진짜 본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유해 위험 요인으로 컨베이어 상부 화물, 적재물의 떨어짐,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체인 구동, 롤러 등의 옷이라든지 작업봉 아니면 이제 이 장갑들이 이제 감기는 현상, 그리고 상부 피트, 바닥 계급에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막 건너다가 이제 떨어지는 분들 계시고, 이제 컨베이어 수리 정비 작업 시 다른 작업자 스위치 오독장에 의한 재해 위험.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수리하고 있는데 그냥 확 돌려보면은 진짜 바로 깨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예방 대책으로는 컨베이어 설계 시 사용 목적 이외 사용은 금지해야 되고, 사용 전 시운전을 통해 소음기 등 이상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컨베이어의 위 작업 금지는 컨베이어 위에서의 이제 작업, 이제 뭐 사람이 타고 다니다는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비상 정지 스위치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비상 상황에서 바로 눌러야 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컨베이어 이송 속도는 임의 변경으로 금지하고, 기계 오독장 시 동작 시 기계 정지 후 확인 및 보수 작업을 실시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네, 차량 운전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호수가 있어야 된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졸음운전은 DMB 시청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하고 떠들면 이야기하면서 운전하면 안 된다, 전방 시야로 정확히 보고서 다녀야 된다, 뭐 교통 위반하면 안 된다, 추월하지 마라, 난폭 운전하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보시고요. 차량 운전 작업에서 이제 뭐 다 그렇잖아요. 타이어 공갑이라든지 등하장치라든지 뭐 조향장치, 전기배선 등등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가 문제돼 버리면 차량에서 차량을 가지고서 우리처럼 이제 유상 행위라는 유상 운송을 하는 우리는 솔직히 그러한 부분을 다 하나하나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작업장 내 제한 속도는 10km 항상 써있죠. 이렇게 표지판에 10km로 준수하고, 주정차 시 주차 브레이크 사용, 경사로 주정차 시에는 이제 주차 브레이크는 당연한 거고요. 고인목 병행을 사용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차가 바깥으로 돌지 않게끔 핸들도 안쪽으로 조정을 좀 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작업장 내 차로와 작업자 통행로 구분에 따른 운행 준수해야 되고, 후진 시에는 역시나 신원수를 배치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야간 운전 및 장거리 운행 시 최초 2시간 주행 후 10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주유 작업, 이거 진짜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경우고요. 저도 역시나 주유소에서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뭐 저는 화재나 이런 건 아니고,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정전기 방전으로 대전된 차량, 대전된 충전 설비에서 화재 폭발,
그리고 주유 중 차량 엔진 시동, 차량의 시설물 부딪힘, 그러니까 주유기에다가 뭐 시설물 부딪힌다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예방 대책으로는 유증기 회수형의 주유기 사용하고 주유 후 주유건 거리에 걸 때 이탈하여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은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배워야 돼요, 소화기는. 근데 저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주유원이 다 넣었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유원이 까먹고 다 넣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그 카드만 주고 주유기를 안 뽑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하니까 주유기가 뽑혀가지고 난리가 아닌 적이 있었어요. 네. 주유 작업에서 주유 중인 차량의 출발 방지, 이게 제가 바로 그 사건이었는데 여기 바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미끄러짐 재해 예방, 바닥에 떨어진 기름이 워낙 미끄럽다 보니까 거기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그리고 주유건 호스를 넘어다니거나 뛰어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셀프 주유소 이용 시 노즐 접근 전 운전자의 축적된 정전기 제거를 위해 차량 문이나 금속 부위와 접촉해야 되고, 이거 보면 정전기 패드 있잖아요. 그쪽에다 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주유 중 차량 안 출입하지 않고 부득이 차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 노즐을 빼기 위해 다시 나올 때 노즐과 멀리 떨어진 차량 금속부에 손을 접촉하여 방전. 그러니까 차량에 다시 추울 때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정전기가 다시 그게 모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다시 정전기 패드에다가 손을 대서 정전기를 밖으로 빼셔야 돼요. 네. 이러한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주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호구 착용과 관리.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상하차 하시는 분들은 보호구를 많이 쓰나, 우리 택배 현장에서의 물건을 받고 배송하시는 분들은 보호구를 안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냥 간단히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택배박사 윤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